공항은 조식이었던 약간 사르르 녹는 진짜 맛있습니다. 당근면이랑 밥은 무장 마시고 약간 제가 무하나가 된 기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살로니키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제가 유학을 그래도 유학이라고 하기 애매하지만 교환학생을 6개월 동안 다녀왔잖아요. 근데 테살로니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안 했나 싶어서 테살로니키에 대해서 그동안 못 풀었던 정보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대본이라도 만들어 왔어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제 긴장을 풀어줄 음식을 하나 사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요화정 같은 건데 요거트 월드도 비슷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트 월드로 사왔어요. 이거를 좀 달달한 걸 먹으면서 여러분하고 테살로니키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일단 비행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테살로니키를 이동할 때 바로 직항을 가는 게 없어요. 아테네는 제가 알기로 직항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테살로니키 23년도에 유학을 갔을 때는 직항이 없어서 저는 터키 공항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터키 공항 그리고 올 때도 터키 공항으로 끊어서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가는 데는 어느 정도 걸렸더라? 12시간?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 공항에서 경유를 했다가 테살로니키 공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사이랑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 공항에서도 이제 짧게 경유하면 1시간 그리고 길게 경유하면 3시간까지도 경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비행기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그때 가면서도 지쳤지만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탈 때도 되게 재밌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궁금하실 거라고 하나 생각했던 게 그러면 터키 공항은 조식이었던가요? 터키 공항 조식 좀 맛있다고 유명하지 않나요? 라고 분명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사진 자료를 보셔도 터키 공항은 굉장히 조식이 잘 나오는 편에 속하고요. 지금도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당시 제 입맛에 먹었을 때 이제 뭐 계란이라던가 토마토 이런 것도 소스도 되게 맛있었고 파스타면이나 아니면은 이제 타면은 이제 그리스에서 먹을 것 같은 그런 그릭 샐러드? 그러니까 약간의 치즈와 오이와 이렇게 만들어진 좀 그릭 샐러드 같은 것도 디저트로 나오거든요. 그냥 곁들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 디저트로 나오는 후식 같은 느낌도 같이 한 번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되게 맛있게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밤 비행기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밤에 출발을 해서 아침에 도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은 거기 갔을 때 딱 밤이어버리면은 저는 당시 에어비앤비로 집을 빌렸고 그러면은 이제 입주인한테 이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밤이면 조금 곤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는 비행기로 예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밤에 이제 별 보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즐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도착해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기 전에 이걸 한번 먹고 갑시다.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과연 그 맛은? 원래 이렇게 벌집이 딱딱한가요? 그러면 이제 디저트가 나온 김에 한번 그리스 음식에 대해서도 그리스는 아니고 정확히 전 아테네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테살로니키 음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 같은 그리스여도 굉장히 한국인들도 몇 명 많이 보인다라고 그 아테네로 유학 간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테살로니키를 딱 가면 무슨 느낌이냐? 동양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만 없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동양인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동양인 저 6개월 동안 살면서 4명 봤어요. 얘기는 들었어요. 제 그리스인 친구가 한국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지나가다가 그 로카티를 입고 있는 사람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닷가 쪽에서. 그래서 그러면 여행 오신 한국인 분인가? 라고 해서 그때 되게 궁금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3,000% 흘렀는데 음식에 대해 얘기하자면 좀 짠 편이에요. 또 어떤 건 너무 간이 안 돼 있고 이거인데 이제 이렇게 고기 모양으로 동그랗게 약간 저희가 흔히 떡갈비가 조금 더 가깝겠네요. 떡갈비 모양이 있는데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굉장히 짜요. 고기인데 굉장히 짜서 약간 그거 한 입 먹으면 밥을 한 4스푼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맛? 그런 맛이고 제가 테살로니키에서 이거는 조금
꼭 사람들한테 가면은 먹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라고 했던 음식은 문어예요. 왜냐면 이게 바닷가 근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어가 진짜 야들야들, 어느 레스토랑에 가든 진짜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질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한 입만 먹어도 약간 샤르르 녹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식 나오면 그냥 접시 이만한 거에다가 문어 이렇게 다리 하나 통으로 그냥 띵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플레이팅은 그냥 별거 없는데 그냥 그 잘라 먹는 것대로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꼭 테살로니키 가시면 먹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테살로니키에서 꼭 먹어보셔야 될 건 디저트입니다. 다들 샐러드 생각하시잖아요. 일단 샐러드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샐러드 소스나 이런 걸 되게 다양하게 뿌려 먹는데 거기는 딱 가보면 풀, 오이, 그리고 약간 단단한 치즈? 그게 끝이에요. 그럼 뭐 올리브 정도?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채 맛이 나요. 야채 맛이 나고 소스 맛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스 샐러드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 드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냥 우리나라의 맛있는 샐러드를 생각하고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정말 깨끗한 야채의 맛이 정말 강한 샐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샐러드보다는 약간 샌드위치 빵 긴 거 있잖아요. 바게트 약간 그런 긴 호밀빵 사이에 올리브랑 치즈랑 약간 토마토 야채를 넣는 그런 빵은 추천드려요. 오히려 샐러드보다 그렇게 먹었을 때 조금 더 감칠맛이 높고 저 입맛에 되게 맞았었거든요. 그거랑 이제 그리스에서 먹어봐야 할 것 중 하나가 프레도 에스프레소라는 커피 종류인데요. 이게 그냥 저희 나라로 흔히 생각하면 에스프레소라는 게 있는데 그 네스프레소 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에 되게 거품을 엄청 크리미하게 이렇게 거품을 내서 그러니까 그냥 에스프레소에 그냥 거품을 되게 이렇게 풍부하게 내서 주는 게 프레도 에스프레소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설탕을 얼마나 넣어주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할프 스푼 정도, 그러니까 반 스푼 정도 넣어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원래 평소에 한국에서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거긴 너무 맛있어서 항상 먹을 정도로 찾았던 커피예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그 약간 그리스식 샐러드가 샌드위치화된 그런 거를 한번 궁합으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저트 같은 경우 꼭 먹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 테살로니키의 전통 음식, 전통 빵 중 하나가 부가차라는 거예요. 부가차라는 건데 이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아침에 커피랑 같이 곁들여게 먹는 겉에는 페스츄리한데 안에는 굉장히 촉촉한 그런 빵이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게 뭐 피자 느낌도 있고 초코를 위에 초코 소스를 완전 잔뜩 뿌린 부가차도 있고 보통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반 부가차 빵, 완전 그냥 빵 그 자체에 슈가 파우더만 뿌려서 나와요. 근데 먹는데 안에는 되게 커스터드 같이 사르르 녹으면서 겉에는 이제 바삭바삭한 그런 질감을 가지고 있는 빵이라서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런 디저트가 기본적으로 맛있고 과일 타르트라던가 타르트 종류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꼭 타르트도 먹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느 디저트 가게에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디저트는 테살로니키 가서 한 번쯤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물가가 굉장히 싼 편이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도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 좀 특이한 그릭 요거트가 뭐였냐? 땅콩 소스가 들어가 있는 그릭 요거트였어요. 그릭 요거트가 왔는데 그 요거트 위에 바나나랑 땅콩 소스랑 약간 초코 그 크런치 같은 게 곁들여진 거를 제가 시켰거든요, 배달로. 근데 와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먹어본 그릭 요거트 한국에선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약간 생각보다 그리스에서의 그릭 요거트는 딱딱하지 않아요. 약간 이런 그냥 요거트 아이스크림 질감보다 살짝 조금 더 그냥 제형 있는 단단한 정도지 우리나라처럼 완전 꾸덕꾸덕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콩 소스랑 굉장히 잘 섞여서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얘기한 김에 한식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 한식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양식이라던가 일식만 먹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서 한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아시안 마켓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김치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간장, 참기름 이런 걸 파는 아시안 마켓이 있다는 걸 미리 찾아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간 게 아시안 마켓인데 아시안 마켓이 총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정말 자주 방문했고요. 그 아시안 마켓에서는 참기름, 간장, 고추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비비고라는 브랜드 있죠. 그런 비비고 만두라던가 비비고가 진짜 종류가 되게 많이 입점이 돼 있어요. 아시안 마켓에.
거의 사실 우리나라 음식보다는 일본이라던가 중국 음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거기서 진짜 눈에 잘 띄게 있는 게 바로 비비고였어요. 비비고 없었으면 진짜 전 거기서 한식도 못 먹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라면은 진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비싸요. 제 기억으로 라면 한 봉지가 거의 2유로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유로면은 한 봉지에 2,000원에서 2,500원까지도 가는 라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라면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국물 라면류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라면이라던가 진라면이라던가 이런 건 비싸거든요. 근데 불닭 종류 있죠. 불닭 종류는 별로 안 비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불닭이 좀 더 싼가요? 불닭 종류가 진짜 그렇게 비싸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본 적 없는 뭐였더라? 막 김치불닭, 짜장불닭 막 별불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가서 그리고 저는 불닭볶음 탕면은 우리나라에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품절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닭볶음 탕면도 거기서 처음 접해봤었습니다. 그만큼 그냥 어느 정도 돈만 챙겨 가신다면 라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제가 잘 가져갔다라고 생각했던 음식 중 하나는 미역이었어요. 거기는 말린 미역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서 넣어 먹을 수 있잖아요. 마늘은 있으니까, 갈릭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미역을 가져가면 그 한국인의 맛이 나서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말린 미역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택배로라도 받아서 미역은 이렇게 갖고 계시는 거 추천해요. 안 좋아하면 빼고 안 좋아하시는 분은 빼고요. 제가 대본 없이 너무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헷갈리실 것 같거나 조금 이제 그래도 메모를 해두시고 싶다라는 분도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조금 여기에다가 자막이라던가 아니면 설명안 거기에 정리해서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는 크게 없는데 이제 가시는 기간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기간이 있어요. 부활절 기간에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절 기간에 마켓에서 되게 슈퍼마트에서도 되게 신기한 모양, 막 빨간색이라던가 다양한 종류의 색이 입혀진 계란도 많이 팔고 직접 종이라던가 사람들이 관을 들고 막 촛불을 하면서 촛불을 들고 막 이동하는 그런 행사라던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행렬, 행사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행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부활절 때 가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거기서 같이 한번 구경하면서 참여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들은 그 기간에 성당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한번 크게 이제 한번 크게 시위가 일어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거의 3일 동안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배달만 시켜 먹었었는데 제가 있을 시기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건이긴 한데 제가 있을 시기에 지하철 전복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버스를 타고 다녔고요. 지하철은 그리스인 친구도 말릴 정도로 별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그런 대중교통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지하철은 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당시 기간이 이제 막 개강 기간이라서 아테네에서 테살로니키로 가는 친구들, 테살로니키에서 아테네로 가는 친구들 이런 학생들도 많았고 물론 일반인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지하철이 전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 기억에 대학생이 굉장히 많이 죽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고 다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커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기사가 떴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TV를 켰을 때 아침에 그 뉴스만 엄청 나왔던 기억이 나요.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학과장님, 교수님,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 전부 다 연락이 와서 혹시 지하철 타지 않았냐, 괜찮냐라고 물어봐 주셔서 되게 감동받으면서도 되게 저도 놀랐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전날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에 제 친구들이 그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아테네로 돌아갔었거든요. 아찔했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그 기억만 나면 되게 숙연해지는 사고인데 그 이제 전복 사고 때문에 대학교 안에서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도 줌 수업을 했어요. 줌 수업을 했고 줌에서 수업을 하게 된 이유는 그 공간을 아무래도 써야 되기도 하고 무언가 시기 때문에 수업 자체를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실감을 했지만 어느 날 제가 이제 친구들에서 그냥 그렇게 시위가 계속 파업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친구랑 같이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오후 8시인가 9시쯤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군인분들이 큰 도로에 그 방독면이랑 그 완전 무장하시고 쫙 서 계시는 거예요, 도로에. 그리고 이렇게 막혀있고 도로는 막고 쫙 서 계시고 그 끝에서 사람들이 그 시위를 하면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처음 본 광경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타국이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안 그래도 조금 무서웠던 것이 그러니까 혼자였기 때문에 무서웠는데 더 무섭게 느껴져서 바로 집에 들어갔어요. 바로 집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뭐가 팡팡 터지는 총 쏘는 소리?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가스탄인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막 터지는 소리인데 저한테는 그냥 총소리 같고 폭탄 소리 같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며칠 내내 이어져서 아테네도 되게 크게 시위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아찔했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도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그때 그 지금의 그리스 상황이 어떤지 그 정도는 이제 조금 터치하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서 말씀드리게 된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관광 명소예요. 관광 명소라고 하면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일단 무조건 가봐야 될 게 있죠. 바닷가. 테살로니키 공항 쪽에서 쭉 가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공항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공항 쪽 자체가 이미 관광 명소이고 그쪽 공원이랑 쭉 돌면서 그리고 거기가 약간 쇼핑거리이기도 해요. 근처에 쇼핑거리도 붙어 있어서 쭉 한번 돌아보고 아리스토텔레스 광장과 바닷가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닷가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닷가를 쭉 걷다 보면 막 밴드에서 노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연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 길가에는 이렇게 밴드와 같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있으면서 화이트 타워도 함께 있어요. 화이트 타워가 그 근처에 있는데 화이트 타워는 그 안에는 되게 박물관, 역사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어서 신분증이나 대학생 신분증이라던가 여권이라던가 그런 것만 보여주면 입장을 할 수 있고 아주 소량의 돈을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할인 혜택도 있었지만 당시 저는 아주 소량의 돈을 지불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서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층에는 이제 전망대예요. 그래서 구경을 아래 바닷가가 쫙 펼쳐지면서 구경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보면서 그 바닷가 색이 파란색이라서 너무 이쁘기 때문에 감탄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화이트 타워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아리스토텔레스 광장 그리고 그 바닷가도 꼭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돌아다닌 편이 아니라 어딜 가보셔라 이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테살로니키에 좀 장기적으로 머무르시게 된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히든비치라는 곳이고 히든비치 말고도 네이 에피바데스 비치라는 곳이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 완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해수욕장 바닷가요. 막 사람들 막 옷 벗고 막 비치 발리볼 하고 거기에 쭉 이제 바닷가를 따라서 식당이 있는데 거기도 되게 앉아서 막 사진 찍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가보시고 그날 저는 그 택시 타고 히든비치도 갔었어요. 히든비치가 저는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약간 제가 모아나가 된 기분? 모아나가 된 기분이었는데 진짜 사람도 많지 않고 대신 택시를 타고 가야 한다는 단점이 그리고 왜냐면 테살로니키 특히 테살로니키 시골 중에 시골에 있기 때문에 히든비치는 버스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희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가 1시간 반 동안 안 와서 시간이 저녁 5시인데 3-4시간을 걸어서 돌아올 뻔했어요. 다행히 그 주민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버스를 타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버스를 타서 돌아오긴 했지만 거기 갈 때 정말 택시를 그냥 왔다 갔다 하실 게 아니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정말 이쁘고 경광도 이뻐요. 그래서 히든비치 약간 사람은 별로 없는데 뭔가 정말 그리스만의 그 한적함, 그리고 약간 섬 같은 느낌. 뒤에 막 엄청 높은 산맥 있고, 약간 높은 산맥은 아니다, 높은 돌덩이 막 있고, 그리고 바닷가 있고, 약간 그런 진짜 자연을 느껴보고 싶으시다, 근데 또 한적한 곳을 원한다 하면 히든비치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관광 명소는 테살로니키에서 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되게 꼭대기, 마을의 꼭대기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에프타피르기오라는 곳이에요. 옛날에 비잔틴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이라고 알고 있고 약간 성벽같이 있고, 일단 거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거기 성벽을 구경하는 것도 정말 아름답지만 절벽 완전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카페를 가면 테살로니키 아래의 전광이 쫙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 날 테살로니키의 여운을 남기고 싶을 때 그때 꼭 한번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3가지 관광 명소를 소개해드렸고,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4개긴 한데 그렇게 한번 아리스토텔레스 광장,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화이트타워랑 바닷가, 그 다음에 이제 히든비치랑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 에피바데스 피치, 그 다음에 3번째가 에프타피르기오라는 비잔틴 시대 때 만들어진 그 성벽 건설물, 그리고 완전 꼭대기, 마을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전광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관광 명소를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부가적인 거는 뭐 물가라던가, 물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물가는 싸요. 아니, 싼 건 아닌데 한국이랑 비슷해요. 한국이랑 비슷하고 뭐 엄청 싸다거나 엄청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 정도 생활비,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5, 60 정도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 만약에 한 달 살 거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사실 분들 있죠. 거기에 오래 거주하실 분들, 그러면 딱 3가지 방안이 있는데 거기 부동산에서 구하던가, 아는 인맥 통해서 거기 부동산에서 구하던가, 아니면 에어비앤비를 저처럼 구하던가, 아니면 제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페북에서 쉐어하우스 같은 걸 구해서 같이 살더라고요. 가면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고, 또 쉐어하우스 느낌을 살아보고 싶다 하면 한번 페북에서도 검색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보안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서 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도 그 근처 호텔 많거든요. 뭐 ABC 호텔이라던가 많은데 장기 숙박도 가능한 걸로 아니까 뭐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어플인데요. 배달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배달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배달비가 거의 무료인 수준입니다. 0.5유로, 2유로? 진짜 비싼 곳. 근데 프랜차이즈는 3유로까지 가기도 하는데 제 기억으로 스타벅스가 한 1.5유로였나 2유로였나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 스타벅스 안 먹는 사람인데 거기서 스타벅스도 배달을 좀 많이 시켜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나가기 좀 귀찮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한번 뭐 되게 다양한 음식이 있는 거 구경하고 싶다면 식재료 배달도 가능하고, 그냥 우리나라 배달 어플처럼 배달도 가능하니까 한 번쯤 뭐 밤에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여는 카페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디저트 부가차 있죠. 부가차가 아침 7시인가 6시인가 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낮밤이 바뀌어서 아침 6시인가 7시에 부가차를 시키고 먹고 오전 9시에 잤어요. 근데 너무 안 좋은 식습관이지만 정말 그날 행복했었다는 거. 그날 종류별로 시켜 먹고 잤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테살로니키에 대한 건 대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 교환학생의 스토리라던가 뭐 에피소드 이런 걸 더 풀 수 있는 기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한 번 더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말하는 영상을 되게 말을 버벅이는 편이라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듣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른 콘텐츠로 또 봐요. 안녕. 와정 후기. 요거트 올드 후기. 전 그릭 요거트 먹겠습니다.